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밀떡 스튜디오에 네. 비행기가 네. 아, 전투기라고 해주시죠. 전투기가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비행기라고 해도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일반인적이고 아주 네네. 좋은 뉘앙스예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장난감이 떴다 비행기. 이거 오랜만에 보네 진짜. 그렇죠. 이런 프라모델을. 네네. 이게 지금 우리 네. 김 PD가 네.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덱스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후배분이 가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김 PD님을 위해서 오. 구입을 해서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야. 김 PD 입이 이만큼 찢어졌죠. 아하. 이거를 갖다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셔서 한 땀 한 땀 네. 뭐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거 만져도 돼요? 네. 눈동자 지금 흔들리는 거 봤어요 지금. 이 얼마나 걸렸어요? 2시간? 2시간. 어떻게 전문가의 어떤 소견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름 디테일하게 그 제작이 된 프라모델이고요. 만드실 때 재미가 좀 있으셨을 거고 더군다나 이런 거 하나를 또 일반인 분들도 좋아하실 거지만 밀리매니아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뭐 무장을 갖다 붙인다든가 또 4대 항정 장비들 뭐 각종 포드들 그리고 안테나들 이런 거 이렇게 부착하시면서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거지라는 거를 많이 아실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밀떡 시간에 방송했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그렇죠.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부품이 작아갖고 어떤 거는 맨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노안 있는 사람들은 이거 그렇죠. 못하겠네. 네네. 예. 아무튼 지금 우리 명훈이가 직접 손수 한 땀 한 땀 네. 제작한 빨리 비행기, 내려놓으세요. 지금 비행기가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여기 자, 자, 이게 보라매란 말이에요. KF-21. 네. 근데 참 이거 보면서 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제 밀떡을 하다 보니까 종종 방산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나 네네 그죠. 이런 걸 보면 이제 눈여겨 보게 되는데 이제 SBS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네. KF-21 첫 생산량 감축, 가격 경쟁력 어쩌나라는 제목의 네. 이 기사가 있었고 이게 SNS 상에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비판, 그럼요. 네. 지탄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밀떡 가서 얘기해봐야 되니까. 네네. 이 기사의 맥락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죠. 일단 여기 나오는 한국국방연구원이 키다라고 부르는데 네. 보라매랑 좀 악연이 있어요. 어허. 제가 예전에 보라매 소개해드릴 때 초창기에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때문에 이제 이 선을 넘어섰던 거였죠. 이것 때문에 사실 몇 년 동안 딜레이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일종의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저와 밀떡들 입장에서 보면 되도 않는 태클이 또 들어온 거죠. 아니, 요 기사를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KF-21 이 보라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키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보고서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 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여기 맥락이 읽히지가 않는 게 초도 물량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성공 가능성이 부족해서 초도 물량을 줄이겠다. 그럼 성공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게 해외에 알려지게 되면 관심 있는 국가들이 보라매를 만든다면서 이게 자기네 나라에서도 불안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논란이 되는 지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해와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확대 해석이 돼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봐지네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는 그렇죠. 것들이 많이 네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선 한국국방연구원 이제 키다의 성격부터 정확하게 아시면은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국방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또 무기 체계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타당성이랄지 그리고 안보 환경에 대한 연구 그거에 대한 그 결론을 보고서를 통해서 뭐 제출도 하고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연구원이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라매가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 최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9번째고 음흠. 최초고 이것이 그동안에 뭐 걸어왔던 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들이 베이스가 돼서 연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한데 우리 왜 ADD 있잖아요. 네. ADD라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이과 같은 기관이에요. 그렇죠. 문과 이과로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비교한다면은 한국 국방연구원은 문과 같은 그런 성격의 기관인 거예요. 근데 네. 같은 문과라서 좀 기분이 나쁩니다. 왜요? 왜 문과가 이렇게 태클 거는 것 같잖아요. 이게 감정과 이런 어떤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정 작가님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그렇죠.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그렇다고 이 기사가 네. 좋은 기사냐? 저는 볼 땐 그건 아닌데 네. 이게 SBS가 단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잘못된 얘기고 사실은 키다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데 SBS가 좀 발빠르게 먼저 보도를 했던 것뿐이고 그거를 기사화했던 모 기자분이 기존 먼저 했던 보람의 기사가 하필이면 또 생산 단가 갖고 얘기했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연결이 돼서 오해를 낳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국방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긴축 예산의 어떤 일환 아니냐 내년도 그런 이야기들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요. 아니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 지금 뭐 모 기자라고 하셨지만 SBS의 기자 아닙니까? 네. 예. 기자. 네. 관련된 말하자면 뭐 시리즈까지는 아니지만 연속성이 있는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렇죠. 예, KF21 이 사업 자체를 보람의 사업 자체를 뭐 다소 부정적으로 본다 그럴까? 아니면 너무 돈을 많이 쓴다? 그건 모르겠어요. 개인이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의 내용들은 좀 비판적 시각의 내용이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팩트에 근거해서 이 타당성이 있는 기사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이 수긍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사를 또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는 이 기사는 오로지 키다의 그 보고서. 중간 발표 보고 내용이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걸 알고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후속해서 SBS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매체에서도 계속해서 이 맞습니다. 기사는 나갔죠. 그러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이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20대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아보고 연구를 해보니 40대가 아니라 20대로 줄여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초도 네. 물량은 네. 네, 그렇게 권고를 한 거야. 연구원이니까 뭐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예. 바로 나오는데 우선 20대로 축소해서 그냥 아무런 대안이 없게 된다면 생산 단가는 당연히 애초에 그 기사가 나간 대로 더 높아지죠. 대당 심지어 생산 단가가 될 테니까. 그렇죠. 예. 한 제 추정으로는 890억 이상도 1000억까지 들고 가겠네. 그것까지는 뭐 아닐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산을 쭉 2026년 되면 쭉 하게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초도 양산, 저율 양산의 생산 단가가 그 정도 과지고 우리도 오해를 낳는데 심지어 외신으로 이게 가다 보면 어떤 후속 기사 내지는 분석 기사 없이 가다 보면은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보라면은 대당 1000억이 넘어가네.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출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는 이 기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지 차원에서. 근데 이제 팩트는 그게 아니니까 좀 다행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늘 사고가 있잖아요. F4, F5 지금 노후 기체들. 그렇죠. 네. 이 보라매의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사업 타당성이 계속 거부되고 또 거절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오래 끊음으로 인해서 F4와 F5의 뭐 제공 운용 같은, 기간이 네. 정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F5가 직접적으로 이 보라매가 대체하는 기종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종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종만 해도 77년부터 80년에 실전 배치가 된 거예요. 그게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전 배치가 된 기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용 기간만 따졌을 때 이제 50년 다 돼가요. 반세기. 예. 전투기급이 40년만 넘어가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종사분들이 희생되고 추락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오는 게 뭐 어떤 대안들이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때마다 다 대안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유명무실해지고 그렇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보람의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대 축소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양산 기간이 길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대체 기간이 더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F5의 문제는 어떨 거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커다란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20대 줄인다는 거예요? 안 줄인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일 큰 오해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네. 조산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40대 생산 1차 양산 그다음에 2차 양산이 80대 이렇게 해서 120대인데 키다의 권고는 초도 양산하는 이 40대를 20대로 줄이고 그다음에 후속대는 뭐 2차 양산을 더 늘리라라는 얘기죠. 그것도 조건부로. 앞에 20대하고 뒤에 그러면 뭐 지금 계획대로 하면 원래 80대 할 게 아니라 100대를 100대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 맞춰라. 그러면 마지막 끝점 가면 같아질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먼저 하느냐, 먼저 할 때 몇 개나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한 수정. 그렇죠. 요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거의 근거는 예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보고서의 근거는 기술적 리스크라는 거죠. 기술적 리스크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체에 주익에 달려 있는 이 공대공 미사일들 있잖아요. 예. 장거리, 단거리 그리고 이 동체.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얘들이 뭐 하나 싶으실 맞다. 그렇구나. 저희 지금 앞에 프라모델이 있어요. 네. 프라모델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주 날개 아래쪽에 있는 네. 여러 미사일들. 네, 미사일과 동체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들 장착이 돼 있잖아요. 이 공대공 무장을 한 이 표준 무장을 한 이 보람에 그러니까 공대공에 일단 우선 맞추어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체를 1차 양산으로 40대를 양산한다는 거를 20대로 줄이라는 게 키다의 권고인데 아마도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업계도 문제예요. 그렇죠. 업체가 뭐 카이의 문제가 아니라 카이는 이제 그래도 대기업이고 상당히 큰 운용 자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도 있어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보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청업체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연되면. 그렇지. 예.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바로 20대를 빠르게 양산 또 할 그럴 개연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는 권고대로 국방부 산하인 키다의 권고대로 20대를 초도 양산하되 초도 양산과 동시에 그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바로 20대를 또 바로 양산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전문가들은 이걸 빠르게 알아차리겠지만 저희같이 그냥 보도를 보는 사람 그다음에 SBS 최초 보도가 되게 부정적이고 맥락을 읽지 못해 어렵게 나온 게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20대 축소 나중에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키다가 이 권고를 내렸을 때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겠죠. 문과생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뒤 배경들이 뭐가 터질지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지금 해외 외신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돼서 뭐 가뜩이나 수출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문제가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40대 양산을 맞춰서 생산 준비를 하던 수많은 하청업체들도 한번 브레이크 걸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러면 우리 40대 그냥 양산할게 해도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사전에 이런 보고서 공개하기 전에 사전 단계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내부적으로만 비공개로 뭔가를 한다든지 했던 단계를 좀 밟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필 보도한 기자가 뭐 당연히 단독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전후좌우 맥락을 하거나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많은 네티즌들이나 밀떡들은 아니 왜 또 죄송합니다. 왜 또 지랄들이야 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40대에서 20대로 줄이면 불확실성이나 가격 경쟁력에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아차리겠어요. 네, 거기다가 또 SBS가 이걸 처음에 터트리니까 우리 유튜브 댓글에서는 아니 SBS가 SBS 했네 뭐 이런 얘기부터 그 밀떡은 SBS 소속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냐 라는 그런 얘기까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맥락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기사라는 게 문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또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네. 40대 생산하기로 했는데 20대를 날리고 20대만 그렇죠. 생산한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네, 그럼요. 게 지금 우리 박찬준 위원의 설명이고 네. 그렇다면 그 사실은 40대 하기로 해놓고 약속 어기고 20대만 낸다 이게 문제라면 이거는 진짜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건데 그게 아니라 기술적 리스크를 극복하면 바로 후속으로 또 따라서 20대가 만들어지면 초도 물량 40대가 뭐 사실 시차의 차이지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차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만 있다면 네. 이게 카이나 뭐 저도 그런 쪽에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거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일단 에어쇼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기본적인 50% 성능만 보였던 그 기동만 보더라도 그럼요. 공대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체의 기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기동성 있는 기체가 돼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부터 당장 에이사 레이더를 가이드 해가지고 계속 그 공대공 미사일 시험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1차 양산분의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죠. 그러니까 아예 이게 40대가 다 양산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그 권고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초반에 20대 양산하면서 동시에 추가 양산을 바로 20대 진행이 하니까 된다든지 결과론적으로는 아예 시차가 거의 생기지 않고 40대가 다 양산될 가능성도 커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 애초에 40대는 계획이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전투기라는 게 한 대 가격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쵸, 가격 아닙니까? 우리가 몇백억이니까. 네. 그냥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한 거기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그럼요. 양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긴 합니다. 음.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와 그 이후에 후속 뭐 다른 형태로 붙는 이걸 분석이라고 해야 될지 해석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오해를 낳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수출하기로 한 거 문제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안 내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능력이 안 맞아요. 되거나 네. 여력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밀떡에서 항상 말씀드렸으면 인도네시아 분담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뭐 예산이 부족해서 8조 그 개발비에 대한 뭐 그 능력이 없어서 인도네시아에 손을 빌린 거 절대 아니죠. 예. 뭐 그 20%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50대를 팔아주면 동남아시아 국가랄지 네. 관련된 중동 국가랄지 이런 국가들한테서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장성이 생긴다. 그렇죠. 네.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기사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뭐 다른 형태의 해석이나 분석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찬준 위원의 얘기를 듣자면 그리고 이 키다의 보고서라는 것이 SBS 보도를 통해서 먼저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알려졌는데 나는 보고서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키다는 키다대로 연구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이론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도 양산 20대는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거에 대한 배경으로는 워낙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라는 걸 봤어.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역시 이제 오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이밍도 그지 같았어요. 왜냐하면 보라매가 싱싱 날아다닌 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심지어 일반인들도 에어쇼 가서 이번에 5일 동안 거의 몇십만 명이 가서 보라매 날아다니는 거 막 공중 기동하고 막 고개 비행한 줄 알았다고 막 한 사람들이 봤는데 그 직후에 보고서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야, 니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관심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약간 오만함이 첫 번째로 비춰졌고요. 키다에 대해서 뭐 보라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키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하필이면 밉상이 된 SBS에 또 이거를 처음에 그 단독 보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도 기사는 제가 계속 봤는데 이게 잘 쓴 기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해서 충분히 지금 박 의원님 얘기 들으면 어떻게 보면은 키다는 키다 할 일을 했고 그죠 국방부는 그 권한을 받아서 뭔가 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그 첫 번째 기사는 그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것들이 저같이 세금 꼬박꼬박 내고 세금 그 내는 그 납부할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 보람에 날라당기는 걸로 됐어. 예.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을 때 F-35를 더 도입해야 되니 뭐 다른 뭐 피스브릿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언급하고 이게 그다음에 연결되니까 이제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죠. 이거는 좀 민감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첫날 가서 보람의 옆에 사진 찍고 막 온갖 난리부르서 다쳐놓고 사람 뒤통수 친 거야? 그 라는 얘기가 그 식의 얘기도 많았어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라는 게 물론 대통령이 통치하고 뭐 키다 같은 데서 보고서를 내고 하지만 기저에 깔려 있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는 세금과 우리들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송두리째 무시당했다. 내지는 그치. 우리를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 뭐 오해와 박 의원님 얘기들 했지만 그게 한꺼번에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솔루션은 굉장히 심플할 수도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후속 기사를 하나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가 썼던 이 기사의 맥락상 이런저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가 된다면 네. 그럼 이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겠죠.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SBS 입장에서의 그 스테이션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저 개인 아주 그 사소한 욕심인데 차라리 그러지 않고 예. 밀떡에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예. 욕심도 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부글거립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또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정보에 그렇죠. 이게 네. 더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거 중간에서 누가 슈킹 친 거까지 가는 경우들이 그럼요.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우리 뭐 후속 보도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방송을 통한 기사나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요즘 그 SBS에는 그 뉴스 홈페이지에 네, 네. 취재 파일 형태로도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좀 나와주면 여러 가지 오해가 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밀떡 니들 SBS에서 만든다고 이거 언급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하셨던 댓글 다셨던 많은 특히 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그러셨는데 댓글에 그렇게 네. 다셨던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럼요. 지금 네. 이 콘텐츠 보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KF21 보람에 초도 물량 뭐 줄여야 된다라는 키다의 보고서 관련된 기사 이후에 그 사이에 사실은 맥락상 그렇죠. 좀 더 붙었어야 될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맥락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확대 재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외신들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면 그럼요.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뭐 주변에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좀 함께 알려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희 방송 내용이 좀 부실했다. 라면 댓글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한 AS 서비스는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어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마는 댓글 리뷰 때 예.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셨던 음.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뭐 블럭 개념과 양산 개념을 서로 이제 혼돈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궁금하신거나 그렇죠. 이런 거 있으시면은 개념에 뭐 뭐 이게 그렇죠.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질문 예.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게요. 네.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